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어제 피눈물로 정성을 다해 천정에 호소하였으나 정성은 드러나지 않고 성질은 더욱 엄함으로 사실에 물러나와 밤새도록 고민하여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급한 사정은 지금 더욱 급박하여졌으니 널리 구제하고 다스리는 계책은 모두 신무하신 성상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황제께서는 멀리 계시니 어찌 어리석은 신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촉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황제의 본인은 신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으므로 이번에 직서를 내려 군무를 보라고 하유한 것뿐인데 성지가 준엄하여 매번 황제의 명이 이미 내려졌다고 분부하시니 신은 매우 우매하여 성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은 깊이 살피시어 속히 성의를 돌리소서. 신은 답답하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삼가 땅에 엎드려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왕세자가 되었으니 결국 대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지금 황제의 명이 이와 같으니 의리상 거절할 수 없다. 편한 마음으로서 힘써 받들어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호소하고 심지어 백관들이 직무를 전폐하고 모두 조정에 나와 번거롭게 매일 진달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절박한 군정에서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 유능은 내리지 않고 천청은 더욱 멀어지니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의로서 명을 내리는 것은 군주의 슬기이고 고든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잡는 것은 신하의 직분입니다. 이 때문에 명이 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의에 미안한 바가 있으면 신자는 모두가 의당 죽음으로 간쟁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구차스럽게 순종하여 국사를 그르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상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황제의 조칙에 있는데 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황제의 조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서 중에 이른바 총독이라는 것은 결코 군국의 뜻으로 군국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상께서 인용하여 하교하시면서 일국의 군무를 모두 동궁에게 맡기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시니 명분은 조칙을 봉행한 것이라 말씀하시나 실상은 황제가 명하신 본의와는 서로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상상께서 평소에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던 뜻으로 미뤄보면 어찌 매우 미안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방의 총독의 직임이 매우 많으니 이를테면 그것은 총독 군무, 총독 장장의 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지방에 총독이 있다고 하여 조정에서 감히 결단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도 사사로이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여 모든 국내의 크고 작은 일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이 중국 조정에 흘러 들어간다면 어찌 괴이하게 여겨 후일에 처리하기 곤란한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비록 곡절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걱정되는 마음은 이와 같으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여 신들의 청을 속히 윤허하시어 오래도록 소요를 일으키지 말게 하소서. 지금 변방의 소식은 날로 급박하여 국가가 매우 위태롭고 하루하루 지나는 사이에 사기는 더욱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찌 상하가 서로 버티고 있으면서 지극히 긴급한 일은 모두 품절할 곳에 모두 진달할 수 없으나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종묘사직을 위한 지극한 계책이고 군민이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망을 따라 속히 유엄을 내려 물정을 편안케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 반드시 따르고 신하의 소원은 임금이 또한 애서 따르는 것이다. 이는 똑같은 이치로 차이가 없는 것이니 어찌 피차와 상하의 분별이 있겠는가? 지금 나는 매우 답답하고 절박한 심령인데 경들은 보살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처럼 굳이 핍박하니 구구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하겠는가? 과인은 죄인이니 다시 신민의 위에 있을 수 없고 황제의 명이 지엄하시니 다시 군정의 사무를 볼 수 없으며 병들고 살이 얻은 것은 다시 덧붙여 말할 필요가 없다. 국사가 날로 잘못됨이 물고가 터져서 만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오늘의 일은 의리로 보거나 정세로 보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으니 결코 의심할 것이 없다. 바라건대 경들은 다시 생각하여 위로는 성질을 따르고 중간으로는 종사를 위하며 아래로는 나의 정성을 살펴서 특별히 물러나게 허락하라. 군무는 세자와 하여금 종독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정사는 우선 예전대로 하며 어찌 원편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소요스러우니 이익은 없고 손상만 있을까 매우 걱정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좌의정 김응남에게 전교하였다. 오늘 아침에 영상이 습배하여 나도 모르게 날마다 염려하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였다. 내가 어찌 시사를 지나치게 걱정하겠는가?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더니 영상의 해소가 전과 다름이 없다 하므로 망연자실하였다. 오늘은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고 비가 온뒤라 습기가 있으니 이를 무릅쓰고 출입하다가 다시 병이 들까 매우 걱정이 된다. 만일 의논할 일이 있으면 영상이 아니라도 할 수 있으며 만일 영상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집에서 차자를 올려도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조정에 나와야만 하겠는가? 나의 뜻을 잘 효유하여 즉시 집에 돌아가 조리하게 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간을 거느리고 다시 아래였다. 상이 일렀다. 상자는 결코 받들어 따를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의리인데 또 이와 같이 억지로 논쟁하니 그렇다면 전라, 경상 두 도의 군무를 동궁이 재결하게 하여 성리를 받들어 다른다는 뜻을 보여주기 바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군무를 동궁에게 맡기려고 하심으로 군신이 면전에서 간쟁하면서 더욱 모두 불과하다고 했는데 상상께서는 매번 황제의 조직이 그러하다고 핑계하고 아직까지 하단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답답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삼가 보건대 조직의 뜻은 지난번에 내리신 뜻을 거듭 밝혀 세자로 하여금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무를 종독하게 하여 위탁하는 뜻을 보인 데 불과한 것으로 군국의 대정을 모두 맡겨 총괄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총독이라는 것은 곧 중국에서 지방의 책임을 맡은 관직입니다. 조직의 뜻은 필시 세자가 전라도와 경상도에 처리하고 있으니 세자로 하여금 배신을 감독하고 통솔하여 성공을 거두게 하라고 한 것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 나라의 군정을 모두 세자에게 맡기고 상상께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시니 이것이 어찌 직서의 본의이겠습니까? 현재 적의 동태가 예사롭지 아니하고 간사한 계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 국가의 안위와 성패가 호흡하는 사이에 결정될 상황입니다. 상상께서 참으로 주야를 고심하고 모든 고난을 한 손에 쥐고 어렵고 위태로운 것을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데 어찌 갑자기 물러나 위탁할 뜻을 보여 군중의 심정을 의심하고 동요하게 만드십니까? 보고 듣는 이가 서로 놀라 크게 불편함이 있을까 걱정되니 바라옵건대 생각을 돌려 여론을 굽어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진은 의리상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소유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6번째 기사 사헌부가 해평부 원군 윤근수를 파직시킬 것을 결정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7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관을 거느리고 3번째 아래자 상이 일렀다. 매우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저절로 눈물이 흐를 뿐이다. 경들은 나를 놓아주기 바란다. 놓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일반 잡다한 일에는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성지가 이와 같이 분명한데도 굳이 거역하려 하니 이것이 무슨 의리인가? 동궁을 하여금 근무만 체결하게 하는 것이 사세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도리어 이와 같이 하는가? 다시 군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다 일러서 성질을 따라 받들게 하고 물러가서 각기 직사를 살피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8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관을 거느리고 4번째 아뢰니 상이 일렀다. 황제의 조칙 중에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무를 총독하여 편의대로 처리하라는 뜻이 있으니 이는 결코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더 상의하여 성질을 거역하지 말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9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관을 거느리고 5번째 아뢰니 상이 일렀다. 속히 물러나기를 주의하러 바랐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성교가 저와 같은데도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다면 어찌 매양 민망스럽지 않겠는가? 성질을 거역하고 군무를 버려두면 소요만 일삼으니 이것이 무슨 의리인가? 의당다시 소유스럽게 하지 말고 각각 직무에 충실하여 위로는 천자의 뜻을 따르고 아래로는 죄인의 소원을 이루게 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10번째 기사 양사가 다시 아뢰니 상이 일렀다. 내 뜻은 이미 대신에게 효유하였으니 이와 같이 소유스럽게 하지 말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11번째 기사 양사가 3번째 아뢰니 상이 이미 효유했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12번째 기사 성문관이 상처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요즘 근무를 세자에게 품하여 제기를 받으라는 하교로 인하여 대신들이 매일 징계하는데 비답이 준엄하여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시니 신들은 놀랍고 의혹되어 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황제의 조칙은 뜻이 몹시 명백하여 성상께서 이에 대하여 살피지 못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고집하고 핑계대는 말씀을 하시면서 매번 황제의 뜻을 받들어 따르라고 분부하시니 신들도 이제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중국을 섬기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 하시니 자식이 부모 섬기는 도리로 반복하여 규명하겠습니다. 대체로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으면 홀에 적어 차고 다니면서 수시로 살피고 속히 행하여 그 명을 받들어 따르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명하신 뜻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혹 조금이라도 그 속에 자기의 의견을 가미하여 그것을 이것으로 알아서 이 일이 명한 것과 틀리게 되면 비록 행한 것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거역함이 되는 것인데 더구나 꼭 옳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에게 노여움을 끼치지 않고 향당해서 나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란 몹시 어려운 것입니다. 성상께서 시험삼아 황제의 조칙을 가지고 생각을 맑게 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황제의 본의가 과연 성상의 분부처럼 세자에게 일국의 군무를 재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란 호칭은 지방의 관원에게 일을 편의대로 처리하라고 허락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다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칙을 내린 뜻을 살펴보면 성상이 주청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여 후일에 책봉하겠다는 은밀한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조칙에 성공을 기다려 특별히 의논하여 선처하겠다 하신 것은 이미 남김없이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일국의 군무를 전적으로 세자에게 맡겨 재결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이것으로 알고 일이 명하신 것과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명도에 노여움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오히려 걱정이 혹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직의 말씀이 왜 번의 배신에게까지 미친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인데도 교영이 겨우 끝나자 성교를 갑자기 내리시어 위로는 황제의 명을 어기고 아래로는 대중의 마음을 어기었으며 거기에다 인유를 잘못하시어 지나치게 낮추시며 첫째는 죄인이라고 두 번째는 무릎 쓰고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등 앞뒤로 내리신 비답은 신자가 차마 듣지 못할 것이만이 있으니 백관이 몹시 놀라서 서물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요스러운 일은 평상시에도 옳지 않은 일인데 더구나 이런 존망이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성상께서 직절을 깊이 생각하여 힘써 받들어 따르는 도리를 다하고 거역하는 일이 없게 되지 않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이미 대신에게 효유하였다. 이와 같이 소요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일 갑진 13번째 기사 홍문관이 재차 자자를 올리니 상이 일렀다. 성지가 이미 내려졌으니 의리상 당연히 받들어 따라야 한다. 이는 이치가 매우 분명하니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상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고 이어 아뢰기를 압력한 우신이 민망하고 망극한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성의를 다해 성상께 슬피 하소연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답을 내리지 않으시고 더욱 못 들은 채 하시며 성지가 해와 같이 분명하고 황은은 거역할 수 없다는 분부까지 하시니 신은 신장을 받들어 읽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황송하고 떨려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긴급한 근무는 전라도와 경상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성칙의 본의도 협력하라고 하는 데서 불과하니 총독의 임무는 결코 우신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상께서 이미 모두 통촉하고 계시니 신이 감히 다시 일일이 아뢰어 성상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속히 요놈을 내리시어 신은 황송하고 절박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조정의 조치만을 기다리라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령 좌의정 김응남 의의정 정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일국의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을 성의를 다하여 호소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의리에 옳고 그른 것과 자세히 난 이에 대하여 모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성상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시고 유놈을 내리지 않아 군심이 소유하고 기상이 비참하게만 되었고 긴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사무까지도 일체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상께서 국사와 인심을 살피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신들의 성의가 부족하고 드린 말씀이 분명치 못한 소치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황송하고 민망하여 골문을 밀치고 들어가 동곡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나라의 형편은 신들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헤아려 보면 일각이 급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상하가 서로 고집하여 모든 관료가 직무를 보지 않으니 사방이 전하에 듣고 모두들 크게 놀라고 있으며 혹은 왕래하는 단관이 듣는다면 또한 무슨 이상한 일인지 몰라 서로 의아해할 것이니 그들이 국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황제의 조칙은 해와 별처럼 분명하니 이른바 전라도와 경상도를 총독하라고 한 조칙은 지난해의 일로 인하여 거듭 경계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디 그 속에 다른 뜻이 없는데 자꾸 다르게 해석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상께서 비록 황제의 조칙을 간절히 봉행한다 하시더라도 중조에서 그 소식을 듣는다면 반드시 크게 회개하게 여겨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고 생각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멀리 깊이 생각하여 신들이 아래 것을 채택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지 마시고 모두 윤호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말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기사로는 뜻을 모두 아뢰 수 없으니 입대를 정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심기가 불편하여 접견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관을 거느리고 재차 아뢰니 상이 일렀다.
논개한 것은 참으로 칙서의 본뜻이 아니다. 황제께서 군무를 청무하여 편의대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따르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의리인가? 바라건대 속기받들어 행하여 성질을 저버리지 말라.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어찌 성질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간을 거느리고 여섯 번째 아래니 상이 일렀다. 다만 경들이 나의 뜻을 살펴 물러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것이 소원일 뿐 이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황제의 조칙이 이미 내려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지금 다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미쳐버릴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들은 다시 더 생각하고 여러 아래 관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효유하고 성질을 받들어 시행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정성을 다하여 조목조목 농계하였으나 이미 효유했다는 분부를 받으니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상께서 동공에게 군무를 맡기려고 하는 것은 대개 칙서 중에 총독이란 두 글자를 취하여 성질을 받들어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칙서 중의 말씀은 지난번 내리신 명을 거듭 경계하여 중임을 맡기겠다는 뜻을 보이고 후일 선처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결코 동궁으로 하여금 성상이 위에 계신데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칙서의 본의가 불을 보듯 분명한데 성상께서 오직 물러나시려는 생각을 한결같이 지나치게 주장하시므로 매번 칙지를 받들어 따르라고 핑계하고 여론을 배척하셔서 위로는 칙지를 거역하고 아래로는 인심을 거스르셨습니다. 도적의 흉노를 헤아릴 수 없고 변방의 경보가 날로 급박하여지는 이때에 백간이 골정에 부복하여 중요한 정무를 중도에서 정지하고 국가의 위망이 조석에 닥쳤는데도 서로 돌아보며 걱정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니 소요의 패단을 돌아볼 경황이 없습니다. 제3 생각까지 속히 허락하소서 하니 상이 전에 이미 모두 말했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양사가 재차 아뢰니 상이 일렀다. 성질을 받들어 따를 뿐이다. 어찌 별도로 다른 의논을 낼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양사가 세 번째 아뢰니 상이 이미 효유했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아홉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원성부사 최전은 인물이 추잡하고 본디 행금이 없으며 주색에 빠져 병까지 들었으니 육진의 중요한 자리는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이르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최전은 안변부사에 그대로 유임시키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그 을사 열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송, 홍, 렬 등이 상소하여 공론의 회의에 따르라고 청하니 상이 이미 조정에 효유했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11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어제 받은 성비에 황제의 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의리상 당연히 받들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이치가 매우 분명하니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상의 하교는 본디 조칙의 뜻이 아니고 신료가 아랜 것이 곧 조칙을 따르는 도리인데도 전하께서는 매번 바꿔 말씀하시면서 조정의 공론을 굳게 거절하시니 평소 신들이 성상에게 바라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황조에서는 대개 세자가 일찍이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하라는 명을 거듭 밝혀 위임하는 뜻을 보임으로써 전하께서 책봉을 주청하신 일에 답하신 것일 뿐이고 참으로 그 사이에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조칙의 편의대로 조처하라고 한 것은 더욱 중대한 말이 아닙니다. 옛날 제왕이 장수를 임명하고 관리를 파견할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는 적과 대치하고 있어 스스로 계책을 세워야 하고 잠깐 사이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대로 종사하여
때늦어 기회를 잃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일 뿐, 성상을 모시고 있으면서 조석으로 문안을 여쭈는 자식의 직분을 그만두고 갑자기 군부의 청단하는 일을 대신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말뜻이 분명하고 정리에 합당하니 어찌 전하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다 하겠습니까? 설사 세자가 아직까지 변경에 주차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총독의 임무는 재결하는 것과는 본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학가가 이미 돌아와 대궐에서 용안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무를 총괄하기를 미쳐 분서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이 황제의 조칙을 봉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명예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신과 부자 사이에도 결코 이 같은 도리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엄한 형벌과 끓는 솥을 지니셨더라도 신료를 윽박질러 옳지 않은 분부를 따르게 하실 수 없습니다. 신료들이 결코 이 분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성상께서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틀간이나 서로 고집하며 오래도록 하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성의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들은 반드시 움직일 기세가 있는데도 우리는 믿을 만한 계책이 없어 나라의 형편이 위급하기가 아침에 저녁의 일을 꾀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만기를 가지고 본다면 병무가 제일 중하고 병무를 가지고 논한다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제일 급합니다. 몸소 마음을 다 잡고 독려하여 침식을 잊어가며 황급히 도모하더라도 오히려 미처 난리를 다스릴 기회를 잡지 못하여 함께 망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도리어 지극히 중하고 위급한 일을 놓아버려 세자에게 맡기려 하고요. 몸소 담당하여 광목을 도모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국사를 무시하고 사직을 경시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상께서 이 점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백료가 직무를 폐하고 모두 조중에 나왔으니 유언을 얻지 못하며 호소함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위로는 황제의 책지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군신의 심정을 살피셔서 조중의 공론을 흔쾌히 따라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사의 두 번째 아린 것에 답한 것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리사 12번째 기사 후문관이 제차 상차하니 상이 일렀다. 성지가 저와 같은데도 봉행하지 않으면 장차 무슨 일을 총독하며 무슨 일을 편의대로 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천자의 명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이며 칙서를 한 장의 쪽지로 여기는 것이니 의리에 과연 어떠하겠는가?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참으로 고의적으로 핑계를 대어 칙서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될 것이니 다시 생각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리사 13번째 기사 상이 장훈에 전교하였다. 원균의 장계를 살펴보니 전말을 얻고자 하였다. 이번에 내구마 두 필을 보내 한 필은 원균에게 보내고 한 필은 군령에 두고 길러서 전쟁에 쓰도록 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3일 을사 14번째 기사 현문관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미력하고 미천한 신들은 언제까지 없으니 몹시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성의를 진달할 길이 없으므로 행여 고치시리라 생각하고 머리를 모아 우르르 바라보고 있었으나 백관이 복합한 지 이미 3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흔쾌히 따르지 않으시고 하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들은 비록 지위는 낮다고 하더라도 외람되게 가까이에서 모시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어찌 직분을 뛰어넘어 남의 일을 간섭했다는 혐의 때문에 감히 꼭 아래여야 할 소회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생각하건대 황제께서 총독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책봉을 주청한 일을 인하여 후일 선처하기 위하여 불과하고 조정이 즉시 책봉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해부가 전칙을 의논하여 개청한 것도 역시 말하기 어려운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군무를 모두 배신이 맡아 전단하여 재결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청을 준하여 책봉한다는 성지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만약 군국의 중대사를 동궁에게 맡기고 전하로 하여금 갑자기 손위하고 물러날 것을 생각하여 팔짱을 끼고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었다면 조직의 이른바 성공을 기다려 특별히 의논하여 선처하겠다고 한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저측에 이른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데 인용하여 비유하기를 잘못하여 성지에 위배되었으니 신들은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고 백성은 조국을 생각하니 회복될 형사가 10분의 7, 8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조정의 혼령과 온 나라 시민의 기대가 모두 전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 힘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지나치게 변변하지 못하게 생각하시어 동궁으로 하여금 명을 천단하는 부류를 저지르게 하시니 신들은 민망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효성이 지극한 우리 동궁께서는 비록 정결하라는 정령한 조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하에게 간쟁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내리신 천단하라는 명은 조칙의 본뜻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조정과 생민의 의탁함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동궁이 감히 그것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일국의 군무를 나누어 둘로 만들면 명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일이 반드시 모순될 것이니 이것은 오늘날에 더욱 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놈이 한번 내려짐에 따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백관들이 모두 조정에 나와 울부짖어 호소하고 있으니 하루 가고 이틀 가는 사이에 잘못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여 속히 성명을 거두셔서 위로는 조칙의 본의를 온전히 하시고 아래로는 동궁에 황송해야 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면 종사와 생민에게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당이 재차 올린 차자의 답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고 이어 아뢰기를 불추한 신이 정성이 부족하여 한문에 엎드려 상소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으나 상상께서는 듣지 못하신 것처럼 더욱 멀리 계시니 신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죽고 사는 것은 크게 걱정할 될 것이 없으나 현재 국사가 매우 위태로워 하루가 다르게 급박한 실정인데 백사가 직무를 벌이고 모두 골정에 모여 혈성을 다하여 누구나 답답하고 민망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래도록 유음을 내리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거절하시니 신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몸둘 곳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더욱 살피셔서 속히 승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엎드려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야흐로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려 하니 물러가 기다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 좌의정 김응남 우의정 정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이제 성교를 삼가 보건대 신들의 생각 밖에서 나온 것이라 받들어 읽고 놀라와 절박한 심정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황제의 칙사가 내린 것은 지난해 이미 동궁으로 하여금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주차하게 하였으므로 지난번 명한 것을 그대로 거듭 밝혀 다시 더욱 힘쓰게 하였을 뿐이고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상께서 자꾸 곡해를 하고 조몽받아 본의를 어기면서 지나치게 겸양하셨고 일국의 군무를 모두 세자에게 위임하려고까지 하시니 이는 이미 직서의 본의에 어긋난 것이고 군신이 성상에게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한번 곡해하고 또 곡해하여 끝내는 온당치 않은 전교가 있으시니 면려시켜 안전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황제의 본의와는 크게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군중의 심정은 막혀있는 물과 같아 의구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니 신들이 한두 마디로 말로는 효유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심사숙고하여 힘써 여망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상하 간에 다투는 것은 칙서의 성지에 대한 것일 뿐이다. 성지의 군무를 총독하여 편의대로 처리하라 하였으니 지금 세자로 하여금 총재하여 처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성지를 봉행하는 것이겠는가? 이미 성지를 봉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의에 옳은 것인가? 이 의리와 시비는 매우 분명하다. 그리고 일국의 사사로운 일로 말한다면 군무는 매우 번잡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자가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서정은 내가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겠는가? 다시 고집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하여 성지를 받음으로써 대의를 지키라 하였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니 상이 이렇다. 성질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의에 옳지 않은 것인데 어찌 감히 좋을 것인가.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도성지 오억령, 우성지 이덕렬, 조화부성지 유영순, 우부성지 정구, 동부성지 정숙하다. 아래기를. 삼가 오늘의 일을 살피건대 여정이 점점 답답해져 소요가 날로 심해지고 백가는 직무를 폐지하여 모든 업무를 버려두니 그 걱정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나 오히려 따를 겨를이 없습니다. 닥쳐오는 절박한 위험이 머리를 태우는 정도만이 아닌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몸 밖에 모여 있으니 기상이 처참하여 듣는 이가 해괴하게 여깁니다. 하늘의 뜻이 어떠하기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어 방황하고 절박한 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칙스의 성질은 처음부터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성상의 비답 또한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지 사세가 난처한 면이 있어 상하간에 분명하게 설파하지 못하고 서로 고집하여 곁을 기이하게 없을 듯하니 신들의 망연된 생각에는 급히 여러 제신들을 대하여 흉금을 터놓고 곡절을 상의하고 옳고 그른 것을 서로 조절하여 천지가 화합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고 소유스러운 오늘의 패단을 진정시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심중에 있는 일은 모두 글로 쓸 수 있을 것이니 만일 말할 만한 곡절이 있으면 그리지 말고 모두 글로 아뢰어라. 마침 감기가 들어 바람을 쏘일 수 없으니 서로 대면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니 상이 이미 효유했다고 일렀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감찰 송, 홍, 렬 등이 상수하여 공론을 흔쾌히 따르라고 청하니 상이 지난번에 이미 효유했다고 일렀다. 선조 7월 22권 선조 28년 4월 4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영 중추부사 심수경 조화 이정 김응남 우이정 정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유엄을 내려 신민에게 답하도록 재차 개청하니 상이 일렀다.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 다만 이제 심유격이 곧 돌아올 것이고 변방의 일도 급하니 이와 같이 서로 고집하여 일을 패할 수는 없다. 우선 죽고 싶은 마음을 참고 따르겠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병비가 아래였다. 기양 같던 사람이 석방되면 사제는 2년이 지나면 을의 부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홍여순과 송은신이 이미 직첩을 받았으니 전례에 따라 부직하소서.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정구가 황정욱의 주원을 입게 하니 황정욱이 승복하지 않으니 형추하여 사실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참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황정욱은 국가의 혼신으로 죽을 때까지 때가 벌써 지난 연로한 사람인데 형신을 받다가 죽으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우부승지 정구가 위관 정탁의 뜻으로 하리었다. 황정욱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으니 죽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상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시니 형옥을 삼가 훈구신을 보존하려는 듯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대간이 참석하지 않고 나갔으니 의게 할 수 없습니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김용을 2조 조화랑으로 윤돈을 홍문관 교리로 남이공을 사헌부 지평으로 김삼룡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유희설을 사헌부 장령으로 노경임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5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위관이 아뢰기를 황혁은 또 6차례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습니다. 의당 즉시 더 형문해야겠으나 계속하여 중한 형장을 받게 되면 즉시 죽을까 염려되니 내일 더 형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들이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밀게 하기란 외적의 정황은 그 동태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비록 중국에서 사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어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문을 살펴보건대 무언의 군문에서 전일 진우홍이 말한 것에 대한 허실을 알기 위해서 이 시발을 끌어대어 정인으로 삼았으므로 다시 자문을 보내어 물은 것이니 이 일의 대답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마땅히 진유격이 외영으로 들어갈 때 배신 이 시발이 접반사로 수행하였을 먼저 밀양으로 나왔으므로 배가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통사 장춘열이 많이 외적의 군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배가 떠난 전말을 목격하였는데 진유격이 말한 것과 서로 같았으므로 이미 실상에 의하여 급히 보고하였다. 그 후 각처의 장관이 보고한 것은 부산 동래 등처에 적의 군영과 둔책은 전과 같이 그대로 있으며 중국의 사신이 오기를 기다려 철회하겠다고 말하는데 별 달리 왕래하는 행적은 없다 하였다. 대개 외적의 수는 많지만 오가면서 정탐하는 사람이 혹은 산에 올라가 멀리서 관망하거나 혹은 밤에 군용으로 들어갔다가 새벽에 도로 너머로 들어오는 소문은 단서가 많으나 그 진실을 알 수 없다. 반드시 16격이 유지를 전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문서를 마련하여 급히 회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봉외 명사가 처음에는 16격 외영으로 들어가 적의 동정을 탐색하고 또 본국이 취주한 다음에 강을 건너오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체하여 양양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강을 건넜는데 16격 일행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만일 적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 상황이 바뀐다면 명사는 즉시 전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경성에서 지체하면서 일이 성사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대에 하는 제반 물자를 조치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고의 양향도 떨어질 염려가 없지 않으니 극히 우려됩니다. 양호의 각 업은 물력이 곳곳마다 탕진되었고 남은 많이 쌓아둔 곡식이 약간 있으며 또 나주와 가까운 다급한 때에 또한 운반하여 보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전주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김수가 내려가려고 하니 미리 이 뜻을 명사에게 고하여 그의 답변을 보고 급속히 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중도의 평양과 황주 등처에서도 며칠간은 머물러서 그 행차를 늦추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은 김수가 형세를 보아 조치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반드시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전라감사 홍세공에게 글을 내려 미리 조치하게 하시고 또 비변사가 낭청 한 사람을 급히 보내 일루에 접대할 일을 조치하는 동정과 남원, 나주, 전주의 창고에 있는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우승지 이덕렬에게 전교하였다. 내가 요즘 기운이 몹시 불편하고 침구 자료를 받을 날이 이미 가까워졌으니 반드시 기일 전에 조리를 해야 한다. 이번에 16격을 접대하는 일은 세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것을 예조에 말하라.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보건대 황제의 조칙 중 한 조목에는 분명히 조선 국왕에게 유지를 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의 명은 준엄한 것이니 대행하는 예는 결코 감히 의논할 수 없고 동궁은 아직 책봉을 받지 못했으니 더욱 이 대리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성우가 불편하고 침구 치료를 받으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거동하는 것이 미안함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지금 이 선유는 억지로라도 예를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나라 장수가 가까이 있어 그들이 듣게 할 수가 없으므로 감히 은밀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말한 것은 접대를 가리킨 것이다. 선유하는 예라면 스스로 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직서를 보건대 바로 말로서 법년이 전한다는 뜻인 듯하니 어찌 자기의 직서를 펼쳐서 읽는 예가 있겠는가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진유격이 직접 가지고 온 직서를 우리나라에서 펼쳐 읽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물예관이 갈 때에 유격의 답을 듣고 말을 잘 구성하여 힘써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격이 어디서 선유를 듣겠는가 하는 말을 하였으니 만일 그 중에 한 주목을 입으로 전하여 선유하고자 한다면 상께서 친히 예를 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선유한 예를 행한다면 까닭없이 동궁으로 하여금 접대하는 예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유격의 이번 행차는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으니 접대하는 예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대신에게 물어 조처하셨어 하니 상이 의논할 것 없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6일 모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시바라님이 화어를 알고 또 진유격을 따라서 왜 영을 더 나들었으며 요동의 자문에도 시바라의 이름을 들어 적정을 물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명사가 이곳에 당도하여 불러 물어보는 일이 있을 듯하니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곤란할 듯합니다. 순무어사의 직무는 중론이 다 중지시키고자 합니다만 충청도 연병 교사가 지금 막 내려가려 하니 시발이 적시 동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접대 및 군대를 조련하는 사목 등 제반 사항을 순찰사 윤승은과 상의하여 대강 두서를 잡아놓은 후에 명사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급히 달려오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명하여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6일 무신 7번째 기사 물려간 황씨가 아뢰기를 신이 이달 3일 미시에 하직하였으나 말이 지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5일 오시에 금교역에 도착한 16격의 행차를 만났는데 노상이라 명함을 드리지 못하고 계승부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통성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격이 말하기를 국왕이 물려관을 보내주시어 매우 고맙다. 그러나 상경하는 길이 피곤하여 상면할 수 없으니 말할 것이 있으면 통사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예신이 답하기를 대인이 국왕에게 선유할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며 선유할 때 예문을 품정하고자 하여 감히 왔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선유할 일에 대해서는 접방관 유동립이 한 통을 등사해 이미 당신 국왕에게 보냈으니 당신 나라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예문에 관한 것은 나는 무부라서 예문을 알지 못하니 모두 당신 나라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다. 예문의 답서를 가져왔으면 보았으면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선유할 때 대인은 조선에 관계되는 한 조목만 뽑아내어 말로 선유할 것인가 아니면 별지에 등초하여 선유할 것인가. 황제의 조칙은 곧 대인이 가지고 온 직서이니 우리 국왕과는 관계가 없다. 만약 조칙 전부를 펴서 읽는다면 일이 매우 온당치 않을 것이니 대인은 잘 헤아려 분부하라. 예문은 가지고 왔으므로 드리겠다 하니 유격이 예문은 이대로 하겠다. 그러나 조칙은 한 조목만 뽑아서 선유하기는 미안하니 직서 전부를 펼쳐 읽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만약 뽑아서 별지에 쓰고자 한다면 무슨 종이에 쓰는 것이 좋겠는가? 황지에 써야 하는가 면지에 써야 하는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장도사가 선유할 때는 별지에 등초하여 선유하였으므로 뽑았을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종이는 황지이거나 백지이거나 아무 상관없으니 대인의 명을 따르겠다 하니 유격이 나는 입상에 잠깐 머무르고 즉시 적중으로 향하여야 하니 행색이 매우 바쁘다. 그리고 먼 길을 말을 달려오느라 기운이 매우 피곤하고 두 다리가 아파서 예를 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국왕과 서로 만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단지 직서 중에 조선에 관한 것 한 조목만 등초하여 사람을 보내어 국왕에게 전하여 드릴까 생각한다 하였는데 어이가 매우 불평스러운 듯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지금 대인의 분부를 받더니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다. 국왕께서는 대인이 선유한다는 말을 듣고 대인이 입성하면 면유하는 것을 몸소 받들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대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유격이 그렇다면 칙서 중에서 등초할 만한 말을 당신 나라가 스스로 뽑아내어 등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중국의 칙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히 마음대로 등초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결코 받들기 어려우니 대인은 다시 생각하여 분부하라 하니 유격이 칙서 중에는 일본이라 한 글자가 많이 있으니 당신 나라는 필시 이것 때문에 펼쳐서 잃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배신도 이와 같이 반복하여 말하니 내가 부득이 따르겠다. 그러나 당신 나라에 관계된 한 조목은 직접 입성하는 날 국왕이 즉시 선유를 들고 곧바로 이 대인을 접견하는 예를 행할 것이니 대인은 내일이나 모레 중에 일찍 완경으로 들어와 조용히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유격이 내가 몹시 피곤하니 입성하는 당일에 선유하는 것은 확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제3 품하기를 황제의 명은 밤을 지낼 수 없다. 만일 당일 선유하지 않는다면 국왕의 행장을 예측할 수 없으니 형편을 보아 조치하겠다 하였는데 시종 답변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신이 유 독립으로 하여금 다시 넌저시 아래여 입성할 날짜와 그날 선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탐문하여 곧바로 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진유격이 유숙하던 남별궁에 사찰을 정하고자 한다 하는데 대가에 유감이 많은 듯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질없이 쟁론하였다. 그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승종원이 아뢰기를 선유받는 것을 상께서 이미 친히 행하신다면 접대하는 예를 폐하실 수 없습니다. 대개 16격의 이번 행차는 기관이 몹시 중대한데 그의 환심을 너무 많이 잃었었습니다. 지금 만약 친히 접견하지 않고 동궁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의 노여움만 더하게 될 것이니 우려되는 것은 예모에 미안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들으니 유격이 벌써 벽제에 도착할 정오에는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례 절차가 아주 늦지는 않을 것이니 오늘 행하소서. 신들의 뜻이 이와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국기일이다. 예를 행하기가 미안스럽고 만약 날이 저물기라도 한다면 일은 반드시 잘못될 것이며 그도 내일 행하고자 하니 내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16격 유경이다. 접반관 유독립이 등사해 보낸 석상서가 윤근수에게 보낸 첩중의 일은 속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일인데 윤근수는 논박을 입은 후 남양에 머물러 있다 합니다. 급히 치유하여 신속히 올라오게 하는 것이 의당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검이 아뢰기를 16격을 접견하는 일은 처음에는 당일에 하는 것이 결정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다례를 행하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 만일 내일로 물린다면 다른 장관의 예에 따라 주례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의 뜻도 그러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게 다례만 행하고 내일 세자로 하여금 주례를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대신 유 성룡과 김응남이다. 아뢰기를 16격의 이번 행차는 지난날 왕래하던 일과 비하면 채무가 다르니 상께서 융숭이 접대하여 후일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일 접견하실 때에는 다례만 행하고 주례는 행하지 않으신다 하니 비록 다음날 동궁을 지켜 주례를 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상께서 친히 행하셔서 환심을 얻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궁은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를 총독하는 명이 있었고 또 아직은 책봉을 허락받지 못하였으니 당장과 서로 접대하여
따져 묻는 단서를 야기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당장과 서로 상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결코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대체로 다리와 주례는 얼마나 다릅니까? 이미 접견하였으니 2시간만 지체하여 주례를 행하고 파하면 후일에 따로 주례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에는 하찮은 당관이라 하더라도 주례를 행하였는데 이번에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격의 마음인들 어찌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시종 고생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그에게 환심을 얻는 것이 정례에 맞는 이름으로 감히 친히 주례를 행하기를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다례를 행하였는데 하필이면 주례를 강요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6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16역이 서비가 거느리고 있는 외인을 데리고 올 것 같다. 만약 성안에 들어 함부로 행동한다면 이처럼 상스럽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유사에게 말하여 이와 같이 못하도록 하라. 만약 단속하지 못하면 유사를 치제하겠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7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여다. 지금 교사 담장이 내려갈 것이니 각도는 나의 뜻을 받들어 항상 정성을 다해 융숭이 접대하도록 하라. 경상 전라의 각도 감사에게 글을 보내고 만일 충청도에 아직 글을 보내지 않았거든 역시 글을 보내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8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16역의 이번 행차는 이미 우리나라 때문에 계획된 것이고 기관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들고 파견된 사람으로서 다른 데 파견된 소소한 간원과는 비길 수 없으니 정성스럽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께서 처음 접견하면서 달에만 행하시고 다음 날 주례 행하는 일을 동궁에게 분부하셨으니 사리에 미안할 뿐 아니라 또 동궁이 아직 책봉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신들이 생각하는 내리 상께서 접견하실 때 그대로 주례를 행하시고 행하여 저곳에 당도하여 수응할 대책을 물으시는 것이 참으로 온당합니다. 유격이 우리나라를 출입한 것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니니 접대의 경중에 대한 것을 모두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장과 같은 자들에게도 모두 직접 주례를 행하셨는데 유독 그에게만 동궁이 대행하게 하신다면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듯합니다. 신들은 반복하여 생각하고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요즘 한질이 들었고 겸하여 친구 치료를 받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내가 전후 4년 동안 대체로 명조에서 파견된 관원을 접대하면서 말단 교위에 이르까지 모두 조심하여 예의를 갖추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구부리며 숨을 죽이고 우러러 보아 주의하러 나의 정성을 다하였는데 어찌 심 장군에게만 이런 태도를 아끼겠는가. 다만 당관과 더불어 한 차례 연례를 치르자면 의식 절차가 몹시 까다로워 잔치를 파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3일간은 신음하게 된다. 버들처럼 잔약한 체질이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만도 하나의 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죽지 않았으나 오래도록 심기를 상한 나머지 오른쪽 팔 다리가 지나치게 허하여 정기는 모두 없어지고 사기가 들어 반신이 마비될 형편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오른팔을 잘라내야 할 것이니 그 병이 어찌 오른팔에만 그치고 말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친구의 치료를 받으려고 태기를 하여 재개하는 중이다. 잔치 sak상에서 몸을 시달리고 쓸잔을 주고받는 일을 수작하기는 형편상 행하기 어렵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어찌 아무 까닭없이 하지는 않는 것이겠는가. 세자가 대행하는 것이 예전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참으로 아니 된다면 대신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유 9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를 받으니 형부를 신중히 하고 죄수를 불쌍히 여겨 훈신을 보호하시려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황정욱은 국가의 공신으로 감히 그 정도까지 성상을 저버렸으니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컨대 다시 국문을 명하여 율에 따라 정죄하소서 하니 다시 의논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62권 선조 28년 4월 7일 기호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슴지정 황씨는 지금 16경을 따라 외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머무르게 될지는 미리 기약할 수 없으니 가지고 갈 노자와 은양이 이 시발의 예의에 의하여 통사와 함께 적당히 하려 지급하고 그의 상료도 그 예의에 의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